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전자금융조사팀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난주에 그 한국은행 CBDC 팀 가가지고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지금 CBDC를 한국은행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이쪽 그 자금 세탁 방지 부분이어 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뭐 이 내용은 스킵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저 은행 하나은행을 다니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에도 되게 그 어떤 은행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CBDC는 진짜 상업은행의 거의 그 역할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CBDC 지갑을 그 각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 있는 계좌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단일 원장 방식은 뭐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단일 원장으로 하나은행이 중앙은행이 단일 원장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관리기관인 그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제 중앙에서 은행이 한 것처럼 이렇게 다 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할 일들이 너무 되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분산원장 방식으로 이렇게 노드를 나눠 주는데 그 예전과 같이 통화 공급을 시중은행이 했다라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역할을 그 카카오나 라인 쪽하고 같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그 CBDC의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은행보다는 카카오뱅크나 라인 이런 쪽이 더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쪽이랑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이제 지급 준비를 옛날에 하던 식으로 이렇게 CBDC를 하던 거를 간접 운영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자금 세탁 그걸 쭉 내용이었던 거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 공간 그 앞에 그 파워포인트는 보이셨나요? 네, 잘 보여집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같이 논의가 했던 거는 이제 특근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가상화폐 관련된 법이 내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특근법이랑 그 한국은행 CBDC가 구성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내용들을 했던 거고요. 이 앞에 부분은 특근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CBDC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스킵을 하고요. CBDC 부분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이 CBDC 지갑을 개설하거나 발급 업무를 그 금융회사한테 이제 위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계좌 개설할 때 금융실명제랑 뭐 KYC 자금 세탁 방지 이런 업무들 부수 업무들이 한국은행이 하기에는 너무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법률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고객 확인 등의 금융회사 등에 위임되는지, 근데 현재 특근법이랑 시행령에서는 한국은행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특근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다음에 별도의 고객 확인 의무가 발생하는 거냐. 현재 법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한국은행이 개인들한테 CBDC 월렛이나 지갑을 갖다가 발행할 경우에는 이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 확인 의무 대상인지 일회성 금융거래인지. 그래서 처음에 어 장 올해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먼저 CBDC를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파이라 그래 가지고 약간의 돈을 추첨을 해서 나눠 줬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시범 운영된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금, 왜냐하면 금융실명제랑 이제 특근법에서 한정되는 금액인 100만 원 이하부터 테스트를 할 걸로 인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런 관련된 고객 확인 주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한국은행에서 질문을 해서 지금 현재 법에는 상관이 없지만 최소한 이렇게 그 한국은행 자체는 저위험이긴 하지만 이 CBDC라든지 가상화폐는 고위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그런 이행 주기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만약에 무기명 CBDC 계좌하고 지갑 거래에 대한 적절한 규제. 그래서 인제 한국은행에서 저한테 물어본 게는 처음에 CBDC를 무기명 계좌로 할 경우, 무기명 CBDC 계좌를 한다는 얘기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실명 확인, 고객 확인,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담이 없이 일단 테스트를 좀 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이제 무기명 50만 원이고 일회 결제한도 50만 원 이내 소액부터 일단 테스트를 하는 게 법률상이라든지 그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명 CBDC 지갑인 경우에는 이제 초기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제한하고 충전 한도는 불필요하지만 초기 단계에 CBDC를 할 때는 이 50만 원 정도만 일단 테스트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고객이 다수의 무기명 CBDC 계좌나 지갑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인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FDS라고 이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의심거래 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이런 제도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래서 만약에 벌칙 신고하지 않고 운행해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지금 이제 내년 3월 25 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로서 이렇게 특정 고객이 다수의 무기명 CBDC 계좌하고 지갑을 보유하는 경우에 이걸로 처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법을 CBDC 할 경우에 인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제 CBDC의 불법 사용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CBDC하고 AML 인제 성격을 한번 보면 익명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인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칸은 이제 비현금 전자지급 수단 중에 기술적으로 익명성을 온전히 부여하는 건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중앙은행이 현금 대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 민간이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익명성이 있는 재산은 현찰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현찰을 제시를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법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유일한 법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 있는데, 만약에 그런 화폐 발행 대신에 CBDC를 발행을 할 경우에는 익명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 효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어떠한 민간에서의 이런 익명성을 대체할 수 있는 화폐 내지는 그런 걸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갖는 지급 수단에 대한 수요는 지속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이거 익명성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인제 민간 영역으로 옮겨서 이렇게 선불 카드나 다크 코인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이런 인제 말씀하셨고요. 인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인제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이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이제 각국의 경제 활동과 통화 감독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대한민국 내 자금 세탁 방지를 촉진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자금 추적이 용이해지고 익명성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CBDC를 발행하는 거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CBDC는 스위프트라고 그 은행 간 그 금융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해외적으로 송금을 보낼 때 쓰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환거래원을 통한 미국이 현재는 이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전 세계의 불법 자금하고 테러 자금, 자금 세탁 등을 갖다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이 CBDC의 등장이라는 거는 미국의 자금 세탁 모니터링을 이론적으로 방해하는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은 이미 청산하고 정산을 미국 달러를 대체하기 시작을 했으며, 중국의 인민은행은 CBDC나 이더리움보다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다른 가상자산보다 훨씬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은 저희 한국은행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테스트해 보자. 우리가 먼저 테스트했으니까 너희 나라랑 우리 중국이랑 한국이랑 교역량도 많고 결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행은 그 미국 달러하고 스위프트망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그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에 계속 그 한국은행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테스트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중국은행이랑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중국하고 중국인민은행은 한국은행에 적극적으로 자신들하고 같이 네트워크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자."라고 인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인제 그 CBDC가 나타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은 대포 통장이 인제 그 종이로 된 대포 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대포 지갑이 인제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개인이나 법인의 디지털 지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대표 통장의 새로운 형태인 디지털 대포 지갑이 등장하게 되고요. 중앙은행이 또 새로운 비밀 임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공무원이나 국내 기업 또는 외교적 이유로 제3국을 위해서 직접 자금 세탁을 수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김대중 정권 시절에 그 중국 북한에다가 자금을 지원할 때 델타뱅코 아시아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국 내에 있는 은행인데, 주로 인제 북한의 그 비자금을 관리를 해 줬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이 정지를 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그 사자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미국 재무부에서 돌발적으로 인제 자금을 동결시켜 버렸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에서는 북한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싶었는데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프트망이라든지 이런 미국이 모니터링망에서는 절대로 북한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인제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 제3국이라든지 만약에 북한에 어떤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신경 안 써도 됐었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새로운 비밀을 임무를 맡아서 CBDC를 뭐 북한이든지 아니면 제3국에 직접 전달해 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 새로운 비밀 임무가 생기게 된다.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게 뭐냐면, 분산원장의 특성상 CBDC 거래된 관련된 중앙은행 정보가 코인에 탑재가 됩니다, 블록체인에. 근데 탑재가 되면서 그게 다 퍼블릭하게 공개가 된다는 얘기는, 어 아이러니하게도 인제 중앙은행의 권위와 대중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블록체인을 분석을 해서 통계 자료나 리포트를 막 내면서 그동안에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반 학자들이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 코인에다 탑재한 정보를 민간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중앙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빈번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조세 피난처의 등장이라고,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목적으로 CBDC와 연계해서 조세 피난처, 텍스 헤븐이라든지 아니면 위장은행, 위장 계좌, 섀도우 뱅크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관 계좌라고 famous through account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그 못 사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의 CBDC나 계좌를 만들어서 아니면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그걸로 디지털 조세 그 피난처로 사용되는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런 내용 쭉이고요. 이런 뭐 긴 시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 한국은행에서 CBDC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대단히 그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저는 그 CBDC가 만약에 인제 그 테스트하거나 시장에 나올 때 자금 사탁 위험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같이 코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이 그 관련된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끝으로 쪼끔 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